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병 안과의 신현준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눈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오늘 눈여겨보기에서는 사실한 어떤 병인지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사람은 보통 어떤 물체를 볼 때는 두 눈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정면을 볼 때에는 두 눈의 검은 동자가 모두 한 가운데를 이렇게 향하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물체를 볼 때에 한 눈은 정면을 응시하지만은 그 다른 눈은 그 물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즉 좌우의 두 눈의 시선 방향이 다른 경우를 우리 바로 사시라고 하죠. 사진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오른쪽 눈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른쪽 눈에 내사시가 있다라고 하고요. 오른쪽 눈이 바깥 귀 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오른쪽 눈에 외사시가 있다. 또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사시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간혹 아이가 사시라고 하면은 어머니들께서 머리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사시의 정확한 근본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많은 검사를 하고도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사시가 더 잘 생긴다는 어떤 보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같은 질병이 있으면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인 외안근에 불균형이나 이상이 생겨 사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뇌성마비나 뇌수종 같은 병, 뇌에 어떤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 또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발달지체가 있는 경우에도 사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이제 굴절 이상 심한 원시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사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밖에도 약시나 아니면은 눈을 다쳤다거나 이런 외상 등에 의해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정밀한 검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사시가 있다 해서 반드시 다른 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시가 있으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시가 있으면은 크게 눈의 기능적인 문제와 또 외관상, 즉 이제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태어난 다음에 자라면서 눈을 계속 사용하면서 시력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두 눈이 올바로 정렬되어 있어야지 시력이 고루고루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사시가 있어 두 눈이 각각 다른 물체를 보게 된다면은 뇌는 두 눈에서 들어온 영상 중 한 영상만 택하고 다른 눈에서 들어온 영상을 이제 무시하게 되죠. 결국 아이들은 한 눈으로만 물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용하지 않는, 즉 사시가 있는 눈은 제대로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력이 사시인 쪽이 잘 나오지 않는 바로 사시 약시가 되게 됩니다. 또 정상적으로는 눈은 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각각의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여 이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이제 입체적인 이미지를 완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입체시라고 하게 됩니다. 사시가 있으면은 양쪽 눈이 서로 다른 물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입체감이 떨어져 물체의 올바른 모습을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빨리 날아오는 공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입체시가 없으면은 남들이 다 보는 3D 영화 아바타를 혼자서만 2D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파일럿 같은 이런 직업 선택에서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아이들이 혹시 이상한 눈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시가 있는 아이들은 보고에 하면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와 또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컴플렉스 사용에 대인관계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시의 종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시는 방향과 빈도에 따라서 우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시는 눈이 돌아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눈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상사시, 또 밖으로 나가 있으면은 이제 외사시, 코 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내사시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빈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항상 나가 있는 항상사시, 그리고 가끔 나가 있는 간헐사시,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검사할 때만 나타나는 이제 사위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사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팔등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항상 눈이 나가서 다른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사시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간헐사시는 정상과 사시의 중간 단계로서
피곤할 때나 아니면 멍하니 있을 때만 가끔 사시가 눈에 띄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 간헐사시 단계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병원에 찾게 됩니다. 사위는 우리가 이제 잠복사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두 눈을 다 뜨고 있을 때는 눈이 제 위치에 있다가 인위적으로 한 눈을 가리면은 가려진 눈이 사시가 되는 것이죠. 정도를 말한다면은 사위가 가장 가벼운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간헐사시. 간헐사시가 더 심해지면 바로 그때 우리가 이제 사팔뜨기, 이제 항상 사시가 되는 것이죠. 보통 아까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흔하게 보는 것이 간헐사시인데 평소에는 눈이 똑바로 있다가 피곤할 때만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연히 정기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이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집에서도 과연 엄마들이 아빠들이 사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을 부모님들이 쉽게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시가 생기면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겹쳐 보이는 이제 복시라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정이 빨라서 한쪽으로 들어오는 물체를 곧 억제를 해버리죠, 머리에서요. 그래서 복시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시가 있으면은 아이들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TV를 볼 때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론 사물이 둘로 보인다고 정확히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간헐 외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빛에 예민해서 햇빛이 있는 곳에 가면은 자꾸 눈을 찡그리거나 깜빡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보시면은요, 삼둥이 대한이가 안경을 쓰게 됐는데 송일국 씨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송일국 씨는 자주 눈을 깜빡이는 대한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안과에 갔다가 대한이의 근시와 약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시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표현이 서툴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자신이 불편한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민한 부모님이라도 오랜 기간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마치 그 사시인 상태가 또 정상이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시 상태를 예민하게 느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안과 의사의 정기적인 진찰이 조기 발견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고 느낀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몸이 열량이면은 눈이 9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중에서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눈 잘 관리해서 100세 시대에 눈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는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